네, 한밤의 미주라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벌써 날짜가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1시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달의 마지막 날을 함께 이렇게 보내면서 네. 내일은 또 한 달에서 새 하루로 가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자, 이렇게 벌써 갑자기 이렇게요? 미주라가 한 달이 됐다는 사실도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사실은 TV 최초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생방송을 4시간여 가까이 미국 증시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팀을 꾸리기도 힘든 거거든요. 저희 방송 사정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너튜버 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아, 그쵸. 저도 애청하거든요. 네. 그런데 TV 스튜디오에서 이 인력을 가지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레거시냐 아니냐. 그렇죠. 네. 이게 레거시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저희도 정말 노력하고 있고 네. 부족하다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죠, 저희가. 네, 아무래도 저희가 또 이게 말씀드린 대로 레거시인 거랑 아닌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 해드리고 싶은 말도 많고 이런 것도 해보자 저런 것도 해보자 여러 가지 지금 시도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구현해 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재밌고 즐거운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사실은 시스템적이나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 증시 저희가 뭐 투자를 해보고 공부를 하지만 네. 정말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조금 더 필요할 것이고 네. 정말 말씀해 주시는 걸 착착 정말 딱딱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 때까지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베이징 의미에서 베이징님 4시간이 가능해? 가능했다. 네, 한국인은 안 되는 게 없다. 네, 그런 의미로 한 분당 5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목마르다. 잠깐만. 저희 채팅방에 계신 분들 며칠째 같이 모셨잖아요. 빨리 함께 해요. 네. 빨리 5분 모시고 북적북적한 채팅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방송했으면 그래서 저는 좋겠습니다. 좀 너무 감개무량한 게 이제 뭐 방송 시작하자마자 계속 지금 3분째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장중 방송 못지않은 네. 활기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그래요. 그럼 그래요. 세상에 맙소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5명 5만 대군 꼭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 대군 요청 드리면서 3대 지수 체크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가장 오늘은 강합니다. 0.5%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0.2%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함께 올라주면서 혼조적이다. 뭐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화면 네. 아래에 이렇게 다 초록색인 게 이게 이럴 수가 빅스가 있어요? 높아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뭔가 마음의 안정을 주긴 하는데 네. 핀리지로 보면 또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이렇게 하루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섹터별로 같은 색깔을 띠고 있는 게 지금 세미컨덕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깔끔하네요. 초록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라서 문제인 건데 그 외에 지금 핀피지 보시면 종목별로 어디서 뭐 좀 더 짙게 다 초록색인데 혼자 빨강이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오늘 방송하기가 포인트를 탁탁 집어서 해드리기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한 섹터만 보는 투자자가 아니고 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짚어서 해드리려고 하니 좀 중구난방이 된다는 점은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아쉬운 것이 뭔가 방향성을 한 가지 이 오늘 장세의 테마를 갖고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끌려가고 이 부분은 요것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깔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실적 발표에 대선 앞두고 있죠. 거기다가 뜬금없이 뭐 조사한다 그러죠. 그리고 슈마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EY에서 사임을 해가지고 지금 32% 공매도 급락이다. 리포트 관련한 이슈가 또 올라오죠. 네. 그런 것들이 혼재 있는 오늘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장을 보시는데 네.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좀 음.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내 관심 종목이 확실하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에 흔들림을 준다거나 혹은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면 오늘 장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에 나설 수 있는 장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야수의 듭니다. 심장을 그럼요. 가지면 오늘이 찬스일 수 그럼요. 있다. 그럼요. 그런 한국인은 느낌으로 야수의 딱 심장 받아들이면 아닙니까? 되는군요. 네. 자,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많이 빠지는 종목이 있다면 이 펀더먼탈을 체크를 하시고 그럼요. 그 다음에 아이비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보시고 음흠. 특히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오늘 아이비들이 그닥 좋은 평가를 못 내리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빠졌다. 음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말 소량의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정찰병을 보낼 수 있는 날. 스카우트를 파견하라. 네, 파견할 수 있는 날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그 경제 일정들, 지표 일정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가면 저희가 그나마 좀 정리가 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1일 이제 오늘입니다. 일본에서의 이야기를 좀 시작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금리 결정이 우리 시간으로 12시쯤 발표가 됩니다. 뭐 일단 예측치 같은 경우는 동결이에요. 근데 물론 동결 안 하면 지금 난리가 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을 하겠지만 이 이외에 이제 뭐죠? 인터뷰를 할 거거든요. BOJ에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정치적인 코멘트도 곁들여서 나오지 당연하죠.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12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내일 오전 10시 이제 중국 개장할 때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이 10시 반에 개장을 하는데 이때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PMI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예측치가 50 정도예요. 전인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경제 지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전인대가 열리기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지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외에 나서 저녁이 되면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뭐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또 유럽 시장 아니겠습니까? 유럽에서 19시, 7시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는 또 미국장으로 가야겠네요. 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자, 미국장은 뭐 내일은 전부 중요해요. 다 내일은 중요해요, 일단 지금. 오늘 코어 PC가 나왔는데 네. 3분기치가 나온 거라서 사실 시장에서 반응하기를 그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지수로 판단은 하진 않고 네. 앞서서 ADP 비농업 부문 이제 고용 지표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을 미치고 특히 오늘 3분기 GDP 속보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 이거 가지고 사실 지금 미국 경제를 판단하는 경향이 좀 더 있고요. 그럼요. 전체적으로. 근데 내일은 9월 PCE 가격 지수가 나와요. 여기서 많은 게 갈릴 것 같고요. 여기는 코어 같은 경우는 식품과 에너지 이로 빼고 보는데 네. 여긴 다 들어옵니다. 아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걸러볼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고 9월 PC를 가지고 또 연준이 11월 달에 FOMC에서 회의를 할 때 금리 인하 폭과 속도와 이런 걸 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PCE 중요하고요. 네. 매주 목요일 날 나오게 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요.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물가와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특히 연준에서 또 많이 들여본다 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11시 45분에 시카고 연은에서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제조업 PMI가 나오는데 10월치예요. 네. 시카고 이제 서부로 넘어오게 되는데 시카고에서 어떻게 나왔을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EIA 아까 이제 원유 재고 나왔었잖아요. 네. 그 우리 지금 원유 상승 요인을 제공했던 그 에너지 정보청에서 내일은 천연가스가 나오게 되고요. 금요일 날로 넘어가 보면요. 네. 금요일 날 더 중요해요. 음. 여기는 미국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오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고용 지표 나온 것은 ADP라는 이제 민간 회사에서 집계한 건데 네.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내놓는 집계치가 나오게 되고요. 네. 실업률과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비농업이라는 이유는 네. 이제 농업 부문 이제 그 부분은 계절적 요인이 워낙에 많이 끼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렇게 보는 지표가 될 것 같고요.
S&P 글로벌의 제조업 PMI, ISM 제조업 PMI 이렇게 연속으로 금요일에 나오는데 네. 여기서 사실은 연준은 ISM을 더 많이 본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이번 주는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거 보시면은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게. 많거든요. 네. 다 중요하다. 네. 지금 한 60% 이상 중요한 수치들이 나오고 음흠. 이제 EU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보니까 내일 EU의 실업률이도 나오더라고요. 네. 물론 EU에서는 실업률을 가지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데 준거로 쓰진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 연준하고 다르긴 하지만 네. 현재 EU의 실업률이 6%가 넘어요. 6.4%가 지금 예측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4점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유럽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금 엮어서 보셔라 이런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요? 3분기 실적 발표 일정 남은 봐야죠. 것들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친숙한 그런 그림으로 보시고 자, 오늘은 장 끝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코인베이스 나오게 되고 로빈후드 로빈후드. 나옵니다. 네. 로쿠가 제가 한인 부부가 만들었다 네네네 그랬잖아요. 말씀. 그 로쿠 나오고요. 카바나 여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제 부품과 정비 담당하는 업체고요. 네. 스타벅스가 오늘 장 끝나고 실적이 나오는데 네. 최근에 스타벅스 CEO가 치폴레 CEO가 스벅으로 넘어오면서 이 나이키 마냥 내가 모든 걸 좀 갈아엎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어닝에 대한 기대가 많이 안 갖고 있긴 한데 이미 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매 맞고 네. 시작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그렇게 뭐 하락하거나 그런 일은 현재는 보이진 않고 있고요. 오늘 스타벅스 주가 같은 경우는 0.6% 강보합이고요. 간단하게 나온 뉴스로는 백투 스타벅스로 다시 가겠다. 그래서 막 다양한 신메뉴들 많았는데 그런 거 포기하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제품 그 명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스타벅스 커피나 음료 제품이 이름이 해외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똑같아요? 신세계 스타벅스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름이 같아요. 근데 이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메뉴명들이 무슨 딜라이트 무슨 맞아요. 진짜 뭐 시즌 음료 20자 되잖아요. 어떻게 외웁니까 어르신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거 요거 갈아야 돼요. 주세요 해야죠.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 또 하나 알려드리면 네. 스타벅스의 글로벌 경쟁사라고 네. 볼 수 있는 중국의 루이싱 커피 네네네. 미국에 진출을 타진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는데 네. 요거 체크해 보니까 제 기억에도 그렇고 원래 상장돼 있던 나스닥 상장사. 상장사였다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의 점포 재진출을 타진한다고 하죠. 루이싱이 중국 본토에서 스벅을 제치고 10,000개 매장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스벅이 지금 실적이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40개 이상의 매장을 확대하면서 조금 루이싱이 글로벌 맛을 봤나 봐요. 미국으로 이거다. 간다. 이렇게 땅덩어리 넓은 곳으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 이런 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벅의 이제 부활에 루이싱이 중국 대륙에서의 마찬가지로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지 네. 생각해 보고요. 자, 백다방도 진출하라라는 고동님. 저는 더본코리아. 의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K커피, K커피, 식혜 다방 잘 커피. 팔릴 것 같아요. 다방커피도 있잖아요. 다방커피, 식혜 뭐 이런 거 잘 식혜? 팔릴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더본코리아는 일단 상장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많은 분들께 분배가 됐다는 네. 연락이 갔다고 하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다음 주인가요? 네. 그쪽 거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장마감 뒤에는 여러분들 주무실 테니까요. 네. 내일 장전이 좀 더 중요하겠죠. 자, 우버, 펠로톤 이제 움직이는 친구들이 나와요. 우버와 펠로톤, 머크 제약주죠. 코노코필립스 나오고요.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했다는 시리우스 XM, 네. 그다음에 마스터카드 SD 로더 드디어 등판을 하게 되고요. 자, 켈라노바, 그다음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여기도 이제 어제 나왔던 크루즈가 어디였죠?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캐리비안 로얄 캐리비안 로얄 크루즈. 캐리비안, 네. 거기랑 이제 양대 산맥이죠.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이 실적 발표를 또 내일 하게 되니까 집중해 보시고요. 내일은 아마존, 애플, 인텔이에요. 이렇게 바빠요. 외우시면 쉬울 것 같아요. 바쁩니다. 네. 아마존, 인텔, 애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다 나오잖아요. 끝이죠. 끝이죠. 네. 굉장히 기대되는 자 목요일 장마감 이후 아마도 저는- 우리는 금요일 방송에서 좀 더 네. 딥하게 알려드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좀 추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글로 쏘는 건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일단 오늘 퍼스트 솔라 스냅챗 레디 치폴레 이렇게 나왔고 음흠. 이번에 오늘장 끝나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스타벅스, 카바나, 로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네.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음흠. 오늘 함께 집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실적들이 심상치가 않고 또 특히 뭐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네. 일라이 릴리 지금 주가 상황이 볼까요? 좋지 않은 모습 지금 7% 하락하면서 837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10%까지 키우진 않네요. 자 어떤 게 문제였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정리한 게 좋습니다. 있긴 해서 요거 네. 함께 보시면서 뭐 제가 이 뭐 헬스케어 분야 전문은 아니지만 네. 뭐 한번 보자면 네. 정리한 거를 공유를 해드리면 음흠. 당뇨 주사제와 비만 주사제 음흠. 그러니까 이제 일라이 릴리가 탑 10에 들어가는 시가총액 회사로 키워준 그런 주사제들이에요. 음흠. 트룰리시티, 음흠. 마운자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운자. 몬자로, 음. 젯바운드, 음흠. 그 다음에 휴말로그 음흠. 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 당뇨. 예상치를 거의 다 하회했습니다. 아이고야. 지금 보시면 마운자로 보시면은 시장에서 매출을 36억 2천만 달러 예상했는데 네. 31억 달러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트룰리시티 요것도 12억 달러 예상했는데 소폭 음흠. 오르긴 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2%나 매출이 줄었어요. 네.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젯바운드 우리가 홍콩에서 이제 판매가 된다 네. 이런 뉴스 전해드렸었는데 젯바운드 시장 예상치 16억 달러였는데 12억 달러 찍었어요. 어머. 이게 지금 에이스거든요. 네. 젯바운드가 일라이 릴리의 에이스고 음흠.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의 차이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 그 뭐랄까 그 밀도, 고용량, 고함유량 아. 그 티르제 파티드의 함유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요걸 거래요? 가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마운자로는 약간 당뇨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젯바운드를 비만 주사제로 쓰는데 네. 이 젯바운드가 더 대중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지금 들어보는. 보시면은 시장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자가 면역 치료제인 이 탈츠라고 이를 거야 되나요? 네. 요게 시장 예상치 조금 넘었고요. 음흠. 그 외에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던 오늘의 이 일라이 릴리 실적이었고요. 특히 경구용 치료제로 나온 당뇨 경구용 치료제인 이 자디안, 네. 자르디안 이게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엄청 하회했죠. 네. 823M을 예상했는데 680M을 찍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전체적으로는 일라이 릴리가 오늘 쇼크라고 불릴 만한 음흠. 그런 하루였고 네. 가이던스마저 지금 올해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했어요. EPS 16달러 예상했는데 13달러대까지 떨궜습니다. 이렇게 이럴 많이 수 있나? 이렇게 이격도가 클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올해 인수한 이 다른 이 바이오 업체의 인수 대금 관련된 비용이 포함이 돼 포함돼서 있대요? 이게 떨군 거긴 하지만 네. 숫자로 보나 매출로 보나 상황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다. 아니 없어서 못 판다더니 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FDA에서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와 위고비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에 대해서 이 FDA에서 지금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면서 네. 복제약을 허가했던 시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월 초까지만 해도 상황이 좋았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그게 지난 3분기 그러니까 7, 8, 9월에는 안 좋았다? 저는 그게 이상하고 물론 재고량 이야기를 일라이 릴리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조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아마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라이 릴리가 시총 10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물어뜯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라이 릴리가 7%가량 빠지고 있는 가운데 노보노디스크도 함께 빠졌었잖아요. 네. 상승 전환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그럼 수혜로 돌아섰나요? 수혜인 걸까요? 일단은 그 낙폭을 다 줄여내고 0.3%가량 조금만 오르고 있어서 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방향성이 달라졌다. 두 종목이 여기서 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매출 상황에서 보여주는 노보노디스크의 포트폴리오와 네. 일라이 릴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당뇨 비만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구분이 되니까 아, 그렇게 이제 주가의 흐름이 갈라지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 외에 지금 1112의 약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도 실적 발표 잘 하니까 잘 가는 종목이 있네요. FB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상승폭을 키웠어요. 현재 4.9%까지 그 오름폭을 기록하면서 199달러, 200달러를 똑똑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젠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살짝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머크가 내일 아니죠. 죄송합니다. 머크라든지 암젠이라든지 머크는 목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 네. 실적 발표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치폴레의 낙폭이 좀 깊어집니다. 7%까지 빠르게 좀 낙폭을 키워내면서 오늘 실적 발표하고 안 좋은 종목들이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낙폭을 줄여냈는데 치폴레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슈마컴이 급락을 하면서 지금 대리 지금 반사수혜 때문일까요? 지금 10% 가까이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거든요. 네, 이 흐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를 한 번 더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검색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전까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없었는데. 델에 대한 내용보다는 네. 사실은 델과 이 슈마컴이 동종업계니까 네. 지금 반대 매매처럼 반대로 지금 델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미즈호에서 슈마컴 사태에 대한 코멘트가 한마디가 나온 게 네. 지금 저한테는 왔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네네. 구두로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MCI가요 나스닥 상장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앞서서 힌덴버그 공매도 리서치 여기서 나왔던 이 내부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의혹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불이행 통지서 그러니까 상장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통지서를 9월 17일 날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쯤 이제 힌덴버그 리포트가 나왔던 건데 60일간의 기한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한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 상장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11월 16일까지 나스닥에 상장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내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네.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2부에서 11월 5일 날 실적 발표할 걸로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네. 것까지도 한번 같이 얘기를 드리는데 네. 문제는 16일 날 나스닥에 그 앞서서 공시를 해야 되는 리포트를 내지 못하면 네. 상장 폐지 위험이 있다. 음흠. 일단은 나스닥 쪽에서 공시해라라고 네. 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허. 상폐 위험이 있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넘겨서도 슈마컴의 계획을 만약에 뭔가 서류가 제출되면 2월 25일까지의 10K 마감 기한으로부터 181일 내에 준수 상태로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80일이면 6개월이죠. 네. 내년 8월까지는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유지에 대한 심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11월 16일이 추수감사절 아닌가 싶은데 14일인가 16일인가 그렇죠? 네, 그쯤까지 일단은 SMCI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네.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미즈호 코멘트가 델 관련 코멘트가 있는 게 네. 뭐라고 나왔어요? 일단 현재 델이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면서 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와 기업 AI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즈호에서 긍정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네. AI 관련 서버에 대한 할당량, 그러니까 델이 이제 서버를 다시 한번 만져갖고 내놓는 그런 업체인데 솔루션을 장착해서 요게 할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이 델 서버를 수주에서 장착하는 비중 네. 이것이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주가 상승세를 최근에 보였다라는 미즈호의 코멘트가
오늘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함께 공유를 좀 해드립니다. 네. 11월 16일 이제 슈마컴 가지신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꼭 주의를 하셔서 네. 투자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슈마컴은 31%대 급락세고요. 델 같은 경우가 9%대 상승으로 이 반대급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휴렛패커드 같은 경우도 3%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요 종목 CDW 코퍼레이션이 10%가량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좀 찾아봤어요. 이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뭐 하는 종목이냐면 북미 지역에서 기업이라든지 정부, 교육기관, 뭐 의료기관에 인프라 통합한 IT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매출의 컨센서스 모두 하회를 하면서 현재 주가가 10%가량 좀 급락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슈마컴이라든지 약간은 악재가 좀 있는 종목들이 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오늘은 실적이 좋거나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거나 그리고 기대가 되고. 별 이슈가 없거나 그러면은 약간 초록불을 띄는 거고 네. 나머지는 여지없이 빨간색으로. 왜냐하면 지금 코카콜라가 오르거든요. 아, 코카콜라가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안 좋고 나서 사실 올라오질 못했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장의 관심이 멀어지니까 반등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1.4%대 강세로 66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소비자단은 뭐 큰 방향성 없습니다.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도 복합권을 지나가고 있고 타겟 같은 경우도 0.2%대 상승에 그치고 있고 요즘 에스티로더 뭐 좋지 못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현재 1% 이상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 중에 이제 저희 3부니까 네. 장마감 이후의 어닝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김주현 연구원과 보기는 했습니다만 뭘 봐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블룸버그 기사를 제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어떤 톤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어요. 약간 째려보고 있나요? 네, 그리고 메타에 대해서는 우쭈쭈쭈하는 느낌이 좀 있는 그런 기사였다라는 네. 걸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는 3분기의 케이펙스 자본 지출이 146억 달러로 추산돼서 전년 동기 대비 45% 이상 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서 운을 뗍니다. 네. 비용 지출이 많다라는 에헤. 걸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메타는 케이펙스가 70% 이상 증가했대요. 그러면서 110억 달러 규모 이상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 전환을 해내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그쵸.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면서 의외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덩어리를 생각했을 때보다 M7 중에 뒤에서 두 번째래요. 올해 YTD가 뒤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뒤에서 두 번째였어요.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래프인데요. 네. 빨간색이 메타의 주가고요. 네. 그 다음에 파란색이 S&P 500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검정색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한 22% S&P가 올랐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메타는 3% 올랐거든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10% 초반대, 3%밖에 못 올랐대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비용 대비 수익으로 전환하는 속도와 그런 파워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블룸버그의 MS에 대한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파이퍼 샌들러에서는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AI 투자 지출 속도가 가파르다. 그래서 투자자가 지금 불안한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 더 불안한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아시죠? 네. 지금 뭐 아마존은 AWS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 애저의 성장세가 둔화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고정 환율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서비스니까 환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치 뭐 인도 루피, 우리나라 원화로 원화. 결제하기도 하고 엔화 결제하는 것처럼 고정 환율로 따졌을 때 성장률이 3분기에 1%밖에 엥? 안 될 거라고 애저를 지금 블룸버그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블룸버그는 어닝 미스 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뉘앙스를. 뉘앙스를 네.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좀 알려드려야겠다. 왜냐하면 네. 마소에 대해서 오늘 1% 이상 또 오르잖아요. 네. 그럼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미리 깔아야겠다는 게 있는데 네. 블룸버그 입장에서는 조금 봤더니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요건 공유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네. 메타에 대해서는 현재 AI 투자 상황에서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 이 해당 3분기보다는 18% EPS는 20% 오를 거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에 대해서는 호실적을 좀 예상하는. 의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네. 다만 MS를 좀 보수적으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보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블룸버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나온 걸 보시고 판단에 반영해 주세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AI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가져갔던 기업과 옛날 그 우리 MS는 모두가 알잖아요. 우리 국회 청문회에서도 나오는 게 MS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언제부터 회사입니까? 네, 그니까요. 진짜 저의 어릴 적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신버전이 나오면 네. 세상이 들썩거렸어요. 그니까요. 이렇게 펄럭 있는 그 모양 그 로고. 디디디딩 그거 그거 맞다. 맞나?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한 장씩 이제 디스켓 넣으면서 깔았던 기억이 있는데 디스켓 아세요, 여러분? 디스켓 아시죠? 네. 플로피 네. 디스크 아시나 모르나요? 디스켓의 어원 아세요? 뭔데요? 디스크에 자켓이 달렸다 그래서 디스켓이에요. 그 안에 디스크는 디스크가 동그란 동그랗게 건데 들어있어요. 껍데기가 안에. 있어서 자켓을 입어서 디스켓이에요. 처음 알았어요. 그냥 TMI로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디스크를 아는 지금 저희 채팅방 열어봐야겠네요. 디스크 아신대잖아. 그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정도는 아시지. 3.25 있고 5.25가 큰 있어요. 거, 큰 거. 큰 게 있고 작은 작은 게 게 있어. 있었어. 근데 맞아요. 윈도우 3.0부터 작은 거. 작은 디스켓으로 한 30장 넣어야 돼요. 네, 그렇게 넣어야 돼요? 그렇게 인스톨을 해야 돼요. 아. 그런 시절부터 있던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오. 그러니까 이 레거시 큰 덩어리 회사가 네. 물론 사티아 나델라 CEO가 굉장히 그 AI와 혁신의 아이콘. 기치를 두고 네. 애저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네. 아직 그런 사업 부문, 특히 이제 레거시를 가지고 가는 사업 부문, 한편으로는 지금 게임 부문도 있죠. 그쵸. 마소의 걱정거리면서 기대감을 갖고 가는 엑스박스 사업 부문 이런 네. 것들이 딸려 있단 말이에요. 엑스박스. 엑스박스랑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AMD가 오늘 실적이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AMD 오늘 제가 정리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매출 122% 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올랐는데 게이밍이 69%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 현재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MS 엑스박스 둘 다 AMD 칩을 써요. 그래요. 그런데 둘 다 나온 지 5년 다 돼가요. 신제품이 그래서 안 구형이니까 나오는군요.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9%나 작년 이 분기에 대비해서 빠졌다. 여기서 상당히 손실이 빠져나온 거고요. 데이터 센터의 성장을 게이밍 섹터가 지금 다 빨아먹은 것인데 마소의 엑스박스는 부문 크기로 보면 세 번째거든요. 게임 부분이요? 예, 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출이 생각만큼 그 게임 패스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AMD의 실적이 잘 나왔지만 주가가 빠지는 경험을 내일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드는 거죠. 네. 플로피에 한글이 안 들어간다. 언제 거를 아시는 거죠? 한글 안 들어가요? 그랬었나? 기억도 안 나네요. 한글 문서. 왜냐면 옛날에는 언어가 컴퓨터 그랬었나요? 언어 문제가 있어서 오. 뭐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만할래. 저도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는 알고 써본 적이 있는데 그게 한글이 안 들어가는 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도스에서 한글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유가 도스 한글 도스가 없었거든요. 네, 초창기에 네. 그때 없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 스테이지가 바뀌면은 이 플로피 디스크도 바꿨어야 됐어요? CD도 그랬었어요. CD도 그랬었어요? CD도 뭐 어떤 레벨로 올라가면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다음 없으니까. 챕터가 네. 없으니까 CD를
갈아 끼라고 나옵니다. 그럼 아, 갈아 끼워야 하긴. 됩니다. 생각해보면 옛날엔 게임 CD를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용량이 큰 것들은 이렇게 두껍게 책이에요, 팔았어요. 책. 맞아요. 책처럼 책처럼 이렇게 어, 넘기면은 디스크가 한 4개 돼서 네. 지금은 없어진 뭐 옛날에 무슨 악튜러스라는 게임 이런 거 있어요. 아, 그게 CD가 막 4장씩 되는 그래요? 이런 것들은 막 스테이지별로 다 CD를 갈아 껴요. 근데 그 시대가 얼마 안 가고 바로 DVD 나오고 블루레이로 싹 바뀌었습니다. 아, 그쵸. 그래서 시장이 그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넘어가는 시간만큼 많이 단축이 됐다. 맞아요. 엄청나게 달라졌죠. 정말 뭐 과거 시간 탐험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CD만 7장이었다고 지금 저희 네, 유튜브 드가자님 채팅창에서. /EXIT 눌러주시는데 그거 누르시면은 탈퇴되시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Alt F4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누르지 마시고 천천히 끝까지 함께 하시죠. AMD 터졌네요. 실적 보시니까 딱 와닿지 않아요? 그니까요. 보시면은 다 컨셉 만족했죠? 음흠. 매출 나쁘지 않았고요. 음. 지금 여기 오늘 문제가 된 게 요거예요. 여기 네. 미스 2개 난 거. 두 개. 그러니까 4분기 매출 가이던스, 음흠. 4분기 EPS 관련해서 음흠. 이제 그로스 마진이 11bp 미스했고요. 0.7% 미스했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랑 차이가 없었어요.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만약에 게이밍이 좀 더 잘 나갔다? 네. 그럼 이런 걱정 없죠. 어쨌든 숫자가 더 찍히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요? 아까 MI 300 칩이 현행 네. AMD 주력 칩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이게 차세대가 이제 MI 325 칩으로 바뀌는데 블랙웰과 동시대를 가기에는 1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나마 이 뉴스가 조금 괜찮았습니다. 뭘까요? 뉴스를 좀 더 해드리자면 네. 어제 브로드컴이 주인공이었다고 해드렸잖아요. 네. 오늘 지금 1% 가까이 빠지긴 하는데 네. 어제 장마감 이후까지 막 4%, 5%씩 올랐거든요. 이게 오픈 AI에서 브로드컴과 TSMC를 통해서 자체 칩셋을 네. 만든다. 음흠. 이 소식이 나왔는데 네. 요거 내용 다 아실 테니까 네. 원래 파운드리 하려다가 음흠. 돈 아끼려고 음흠. 차라리 우리가 설계해서 TSMC한테 맡기자. 이렇게 가는 게 맞다. 현명하잖아요. 네. 그건 맞는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TSMC 칩만 받아오면 불안하니까 요 같은 칩셋을 성능을 갖고 있는 AMD 칩셋을 우리가 사오겠다. 요게 MI 300이거나 MI 325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픈 AI가 사주면 네. 그나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를 돌리는 데 쓰고 있거든요. 음흠. 그러면은 거기서 AMD의 수요가 아까 이 4분기 수요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얘기도 같이 나와서 AMD 오늘 새벽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10% 네. AMD가 10% 빠진 적이 있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AMD에 대해서 사실 이 IB들에서도 되게 엇갈리게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AMD 오늘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네. 수많은 IB들이 진짜 모든 IB가 다 낸 것 같았어요. 모든 IB들이 다 냈는데 네. 10% 빠집니다. AMD 지금. 한번 체크라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확인했었던 건 제프리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5년도에 매출 80억, 90억 달러 이상 과연 할 수 있을까? 상승 트리거는 인공지능 매출 부분이 확 늘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 라면서 약간 보수적인 이야기를 냈더라고요. TD 코어에는 185달러 제시했고요. 이게 타깃 프라이스를 내린 겁니다. TD 코어에서 오늘 AMD 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 모건 스탠리도 하향 조정했어요. 169달러. 네. 모건 스탠리 심지어 비중 유지로 네. 축소 발표했군요. 점유율 확대다 못하고 있다 지금 AMD가. 그러면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시장이 될 거다. 독주하면 더 못 따라가겠지 않냐. 약간 이런 논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젠슨왕 CEO 분께서 네. 지금 전 세계 투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있으시고 네. 네, 여러모로 오늘 TSMC 관련한 의혹도 약간 해소되는 분위기가 있는 뉴스가 또 나왔는데 네. TSMC가 이제 화웨이의 칩을 잘못 공급됐다라면서 까봤더니 2개 회사를 네. 공급을 중지시켰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한 군데는 이제 채굴 관련 업체인 걸로 알려졌고요. 네. 한 군데는 아직 안 알려졌는데 일단 미국 상무부에 보고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냥
채굴 업체만 알려줬다가 음흠. 두 군데로 확장돼서 안내가 됐기 때문에 네. 조금 TSMC 관련된 불안감은 조금 사라졌기 때문에 음흠. 오히려 엔비디아한테는 호재일 것 같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AMD $180 오늘 매수 의견 내긴 했는데 재반복한 $180 거라서 180 냈고요. 네. 모간 스탠리 아까 $169 제시한 거 네. 설명해 드렸는데 UBS가 오늘 $205. $205요? 네, UBS가 오늘 좀 크게 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흠. 크게 엇갈리는 파이퍼 샌들러 목표 주가 하향했고요. 어. 베어드는 상향했고요. 네. 에버코어 ISI도 이제 앞으로 성장세를 본다면서 $198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화면 제 걸로 바뀌었군요. 네. 지금 엇갈림세가 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재밌는 것은 현재 주가보다는 다 목표 주가가 높다는 높아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9%, 10% 가까이 빠지는 것이 오히려 매수 찬스로 볼 수도 있는 이런 아이비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참, 그러니까 제일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안 그래도 엔비디아가 지금 독식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너희가 선방할 수 있겠어? 거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거고, 그로 인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경쟁자가 너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더 힘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거나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칩셋을 나누면 정 외계인 고문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삼성전자에 있던 외계인이 지금 엔비디아가 있어. 이제 엔비디아로 네. 출장을 간 뒤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견 근무를 갔어요. 예전에 이제 원래는 갑과 을이 사실 삼성이 위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옛날에는. 엔비디아가 삼성의 랩을 싸게 좀 가져올 수 있을지 가져올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가불이 바뀐 상황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아마도 이 가격 경쟁력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외계인 고문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엔비디아가 지금 월등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엔비디아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AMD에서도 외계인 고문하고 있겠죠. 열심히 어쨌든 지금 간에. 리사수 누님께서 네.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저 경쟁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가격을 계속 올릴 거다. 그래서 마진을 엄청 가져가려고 되게 노력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정말 개인 그냥 생각입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음흠. 최대 수혜자는 인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아. 물론 엔비디아가 미국 회사이고 AMD가 미국 회사인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타이완 헤리티지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타이완 헤리티지이기 그쵸, 그쵸. 때문에 엊그저께 트럼프가 발언한 거 보셨죠? 우리한테 칩 타이완. 뺏어갔다. 음, 지금 딜은 배드하다. 배드하다. 그러면 완전 순수한 미국의 찐 정체성을 미국. 가진 회사를 키우려고 한 텐데 네. 솔직히 말해서 제조업 그 캐파를 늘리는 데는 트럼프가 짱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일까? 반도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는 자 인텔이 수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내 IB들에서도 이제 해외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나 의견들을 내잖아요. 인텔은 다르게 냅니다. 아, 아예 결을 다르게 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정보 말씀해주신 변으로 트럼프 수혜주는 인텔이다. 그래서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누가 돼도 어쨌든 방향성은 같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됐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종목들과의 흐름이 다르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인텔이다라고 국내 IB들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죠.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해리스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인텔도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빨리 미국 내 공장을 빨리 열심히 그냥 빨리- 완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거기서 뭔가 뽑는 거를 우리 차기 대통령한테 선보여야 된다. 반도체를 키우려는 욕심은 두 사람 다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있죠. 그런 보조금 정책이 바뀔 거란 말이죠. 네. 거기서 어떻게 보조금을 따내느냐. 이게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기업들도 그게 아마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최소한 시끄럽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미국에 투자 얼마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야기가 나오긴 할 것 같다라는 자, 생각이 요것과 듭니다. 결은 다르지만 하나 더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정부가 주최한 이 뭔가 테크 컨퍼런스 같은 게 네, 열렸는데요.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xAI 그러니까 현재 엑스닷컴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네. 펀드레이징을 할 예정이다 라면서 약 밸류를 400억 달러 규모까지 키울 생각이 있다라면서 펀드레이징을 이게 고심하고 40억 있다. 달러라고 하면 400억 달러죠? 네, 400억 달러. 이게 한화로 하면 55조 원이래요. 그렇죠. 55조래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욕심을 좀 갖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이 xAI에서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칩셋이 네. 엔비디아 그리고 그거를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델 그리고 절반은 슈마컴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여기를 얘기를 흐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밸류를 더 받고 투자를 해서 이거를 확장시킨다고 하면은 수혜받을 그런 업체들, 그런 주들은 어디일지 음흠. 우리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xAI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60%가량 상승을 했다. AI에 대한 이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받고 네. 있습니다. 현재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우가 상승폭 살짝 뺐네요. 0.2% 강보합이고요. S&P 500, 나스닥도 함께 강보합권에서 빠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역시나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5%의 상승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 MS 실적 발표 기다리면서 1% 가까운 상승세, 메타도 0.7% 상승입니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이 AI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아쉽게 나오면서 1%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점 정리해 드립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뭐 지금 트럼프 관련주도 약간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오늘은 그 안정된다는 게 좋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요망한다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약속드렸던 상표 없는 햄버거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첨을 아주 공정하게 해서 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한밤의 미주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바뀌신 거 알고 다들 계세요? 아시죠? 몇 시에요, 여러분? 네, 10시 밤 반입니다. 10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워낙에 또 마소, 메타 봐요, 저희. 또 나오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목 관리 잘해서 돌아올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